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벌써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차로는 9회차고요. 7강입니다. 7강에서는 청소년 여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가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중요한 용어가, 그리고 또 중요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이 경쟁 사회이고 또 혼동 사회이고 그리고 이제 소외 사회다 이렇게도 진단할 수 있겠죠. 청소년 문화론의 여가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가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여가 문화는 또 어떠한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소년 여가 문화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도 2강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자로 먼저 보면 나물 여에 결을 가합니다. 결을 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겨를, 여유, 뭐, 이런 얘기가 한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이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라틴어로서 옵티움이라 합니다. 옵티움. 옵티움인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한가로움도 있고, 또 휴식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활동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애매하죠.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활동은 또 뭔가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가를 이렇게 어원상으로 볼 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니케레라고 해서 자유롭게 되다. 영어로는 to be 뿔인데요. 자유롭게 된다. 허락되다. 뭐 to be permitted라고도 하고 이 permitted가 더 맞을 것 같은데 허락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나 또 면허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근데 이러한 이제 여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의 소극적 관점을 반영한 거다. 뭔가 벗어나서 한가로운 시간을 뭐 갖거나 그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활동을 이어가다. 그러면 주로 해야 한다. 주어진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랬을 때는 의무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스콜레라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학교 문화에서 스콜레라는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스콜레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고대 사회 주로 고대 뭐 사회에서는 한가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한가하다 우리가 많이 쓰죠. 한가하다. 주로 상류층 자녀들한테 이런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학교나 스쿨이나 학자, 스콜라라고 하는 학자 이런 의미로도 스콜레가 쓰였다는 건데 주로 상류층 자녀들이 한가할 때 뭐 배우는 학문이나 철학, 창조적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학자들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장소 의미도 있었고, 또 평온하고 하다는 의미도 있고, 학문이나 철학,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이나 철학이나 창조적 활동들은 이렇게 여유가 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너무 급하고 뭔가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좀 한가롭게 좀 여유를 두고 뭔가를 배우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은 여가를 슬기롭게 선용하는 데 있다. 이것도 약간 이제 고대 사회에 좀 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가 시간, 남는 시간에 뭔가를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교육의 목적은 여가를 슬기롭게 선용해서 자기 향상을 하고 자유재량은 뭐 내가 어떤 것을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그걸 자유재량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향상을 하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뭐 이런 일종의 고차원적인 일기들이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여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승호 교수님은 스콜레의 핵심 요소를 관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중세 기독교로 넘어가면 거대라면 약간 노예제 사회하고 연결하면 되고요. 그 노예들이 일을 해서 상류층들은 좀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는 또 봉건제 제도라고도 하고 중세는 어떤 신분제 사회라고도 하고 그게 신분이 주로 교회와 연결돼서 기독교적인 나라 중세 시기였죠. 주도 기독교 그리고 신권이 일치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관조적 삶과 연관성을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스콜레라는 의미가 약간 중세에는 종교적인 관조의 삶 이걸 추구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었다. 피퍼라는 학자는 이제 관조를 그냥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마치 창의적인 생각이 갑자기 생겨나듯이 신이 불어넣은 요소다 이렇게 보고 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관조적 입장을 아예 여기는 대놓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이런 것들은 여행이나 쇼핑, 공연, 특별한 활동, 경제적 조건 등이 부여된 약간 오늘날의 여가의 개념들이 좀 이런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이런 걸 한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초월을 해서,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재 방식이나 조건을 특징 짓는 정신적 측면이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주로 관조라는 표현을 마음가짐 같은 걸로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더 초월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러한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를 이제 가지고 또 정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이게 이제 여가의 개념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대 산업화 사회가 진행되고 현대 자본주의가 고차원된 사회에서 노동과 임금의 문제, 돈과 시간 등에 의해서 이제 인간은 구속돼 있죠. 그래서 이 관조로서의 여가 개념은 상당히 요즘에는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는 여가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여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여가의 역사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보죠. 역사라는 게 항상 그 역사적 관점으로서 통시적으로 우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미래를 또 어떤 조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 탐구하는 거, 이게 역사죠.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 한번 들여다보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를 구분하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시대, 그리고 르네상스 뭐 14에서 16세기라 하는데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 근대와 현대를 넘나들면서 산업화가 정립된 초기, 뭐 중기, 후기도 있는데 산업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현대는 좀 더 첨단화됐습니다. 첨단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임의대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죠. 그러나 우리가 패턴은 한계가 우연성과 예의성과 그때 밀도 있는 삶을 문화 인류학적으로 관점을 봐서 이렇게 우리가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패턴을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대 구분을 서양적인 시대 구분의 어떤 관점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이때는 고대는 주로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신분제 사회, 뭐 근대 산업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는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로부터 서양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 상류층이 향유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다수가 노예제 사이기 때문에 다수 노예가 노동을 해주죠. 그래서 소수의 상류층들이 여가를 여유로운 시간을 누렸다는 겁니다. 향유했다는 거고 그때 이제 주로 연극, 음악, 시, 토론도 정치적 토론, 뭐 문학적 토론 여러 가지 토론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남는 시간에 상류층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또 이때 오히려 운동은 상당히 시민의 의무라고까지 해서 건강, 힘과 원기 그리고 용기도 강화시켜 놔야 된다. 이게 약간 어, 전쟁 문화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운동의 의무까지 부여해서 이렇게 건강을 그리고 힘을 평소에 축적하라는 거죠.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이제 이 여가의 문화들이 이렇게 활발하다가 로마로 오면서 점점 로마가 이좀 팍스 로마라 해가지고 로마로 통한다는 것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제국으로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여가로 변질되게 됩니다. 뭐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어, 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어? 보기도 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이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그 중세로 들어오면서는 결국 이제 신정일치 시대로서 중세는 일종의 교회의 세력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상당히 왕성했던 시대죠. 그러면서 중세는 어, 헬라 철학이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된 헬라 철학이 우리가 말하는 헬라 철학은 어, 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원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구별이죠. 이원이라는 건 원은 여기서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2차원적인 차원이 다른
영역이 두 개 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본 거죠. 주로 육체는 악으로 보고 노동은 그래서 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은 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업의 귀천이 있었죠.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농업 상인, 상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단계고요. 군인, 정치인이 어느 정도 상류층에 해당됐고 최고의 상류층은 사제입니다. 사제 역시 교회 영향, 기독교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사제이고 이렇게 직업의 귀천이 등급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요가 활동, 주된 요가 활동은 사제가 최고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도나 묵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가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때 이제 신체 활동의 여가는 상당히 이제 없었다. 상당히 없고, 그래서 기도나 묵상을 하는 이러한 이제 여가들을 좋아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신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넘어가자. 그래서 인간의 생활 문화를 중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시 중세 이 신중심주의를 덜어내고 인간으로 가자. 그래서 그걸 과거로 회귀해 보면 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올바른 시대에 그런 이제 그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많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가를 자아개발과 교양 증진의 수단으로 여겼죠. 그래서 교양적 여가 시설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게 극장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르네상스는 그 여가의 황금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문학, 드라마, 음악, 미술, 발레 등이 이렇게 발전했고 여가는 이제 소수 귀족의 역시 그러나 여가는 그때 당시에도 소수 귀족의 특권에 머물렀고 또 특히 예술가들을 이제 그냥 기술자로 취급하는 그런 한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중심적 생활 문화로 이렇게 르네상스는 여가의 개념을 생활 문화 수준을 낮춰 이렇게 변화시켜 놨다는 거죠. 신중심에서 좀 생활 문화 쪽으로. 그러고 나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노동자라는 개념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농민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산업화되면 이제 도시화되고 이러한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이제 문제됐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당 72시간 노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정 생활도 붕괴되고 질병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산재도 발생하고 평균 수명도 노동이 너무 과부하돼서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유층과 귀족층의 여가가 있고 이들은 좀 여유로운 여가를 의미하고 노동자들의 여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여가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두 가지를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죠. 그래서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1919년에 제1차 총회를 통해서 일일 8시간, 주당 48시간, 그러면 토요일까지 하면 68에 48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을 했죠. 총회에서 노동자들의 그러면 여가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한 거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현대 사회는 결국 이제 노동 및 생산 중심에서 여가 및 소비 중심의 생활로 변화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생산보다 판매가 잘 돼야 되고 그 여가하고도 관련돼 있고 소비하고도 관련돼 있다 이런 거죠. 특히 컴퓨터가 나오면서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됐죠.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동차는 또 여가 생활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시켜 놨죠.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가가 남은 시간 동안 소비 지출이 상당히 증대함으로써 이제 소비에 어, 생산보다는 소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생활 양식이 나타났다는 것. 특히 대도시에서 이제 교외 지역으로 나가고 또 외식 산업들이 이렇게 발달해 갔다. 방향성이요. 그리고 상업적 여가 산업 발달이 되어서 자본주의 영향이죠. 20세기는 대량 생산하고 근로 시간이 상당히 감소됐죠. 어, 그래서 누구나 여가를 즐기게 됐고, 대중여가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TV나 컴퓨터로 인해서 더욱더 가중됐고요. 특히 오늘날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 하죠. ICT,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어, 이 스마트폰이 내 손안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또 게임도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뭐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가도 상당히 이제 정보 교환, 여가에 대한 정보 교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가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어떨까요? 현대라는 개념은 이제 근대 후기나 현대의 어떤 시대에 맞는 것들이 이제 시간 개념과 활동 개념 그리고 심리학적 개념, 전체론적 개념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맞물려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개념은 이제 자유시간으로서 여가를 얘기하죠. 우리가 여가는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자유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뭐 어떤 생리적인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자유시간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적극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여가다 이렇게 해서 여가는 정서적인 마음 상태를 중시한 이런 이제 입장도 있죠. 단순한 자유시간이 아니고 그 자유시간 중에 정서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활동 개념으로 보면 자신의 삶을 재생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가가 의무가 아니고 의무로부터 해방한 이러한 이제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재생산화와 재창조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발하는 쪽의 활동 개념으로도 여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가는 심리학적인 개념으로도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목적적인 활동도 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목적적인 활동이 된다. 그런 이제 얘기고 전체론적 개념은 모든 관점을 절충하고 포괄하는 개념인데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즐기는 모든 활동 여기에는 개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선택권,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전체론적 개념에서 현대적 개념이라고 보는데 특히 일, 놀이, 교육, 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활동이 있을 거고 요즘에는 첨단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첨단 사회가
사회를 도출해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까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가의 본질을 한번 보면 여가는 단순한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재생산을 위한 산업사회에서는 일종의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적 가치였다. 후기 산업사회는 개인 자기의 포커스를 맞추죠.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기 충족적 가치에 여가의 본질이 있다. 여가가 자기 충족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한다. 이런 의미고요. 여가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주지주의적 방향이다. 산업화 사회에는 그랬고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그냥 여가라는 건 쾌락주의적 방향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 문화도 발달하고 그랬잖아요. 여가의 사회적 지위는 역시 산업사회는 도덕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노동 재생산적 여가 중시를 위해서 일단은 노동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 사회에 노동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후기 산업사회는 향락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보다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고 창조적 자기 실현적 여가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요즘에 대부분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젊은 층들도. 산업화 사회에서 지역 집단의 공헌도를 이제 여가의 사회적 지위로 보는데, 요즘에는 개인적 성취의 공헌도를 중시한다. 역시 개인으로 갔다. 지역과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개인주의적 그리고 개방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개방적이고 대중적이다. 이런 게 후기 산업사회의 입장이라면 전통적이고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것은 이때도 이 여가의 개념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거죠. 통제적 권위주의적이다. 위에서 인정해주는 여가 이런 것들이 권위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자유방임적이고 평등주의적이다. 이런 특성이 있고 이 여가를 산업사회에서는 단순히 짬을 내서 하는 건전 오락적이고 타율적인 것이 여가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대중 오락적인 것이고 상당히 자율적으로 자유방임주의적 입장과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여가 실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산업사회에서는 형식적 질서 지향적으로 여가를 봤다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나한테 실익이 있느냐, 향락 지향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가의 계급적 문화를 중시했죠. 막스도 여가의 계급적 문화를 중시했고요. 여가의 계급적 평준화를 논의해서 하는 그 후기 산업사회였다. 여가의 유행 선도자는 행정과 종교교육을 리더들이 보통 과거에는 산업사회일 때는 주장을 했고요. 후기 산업사회로 가면 이제 여가가 산업화되면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회교육도 많이 받아서 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가라는 게 상당히 이제 그 산업과 연계되기도 하죠. 산업사회에서 여가의 리더십은 유한 계급이고 계급사회였고 일종의 특권층이라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여가는 일반 대중이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의 어떤 부정적인 비관주의가 이제 산업사회였다면 역시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낙관주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여가라는 게
일종의 정서적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고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로서의 여가라면 문화적 필요로서의 여가를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이죠. 사회 사회 문제 여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회 문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약간 어, 문화적 필요에 의해서 여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여가 현상의 특징을 보면 산업사회에서는 행사 중심의 여가였다. 주로 행사를 계획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중심을 두었다. 후기 산업사회는 요즘에는 행사만이 아닌 일단 상업주의적 여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에는 이제 율학과 스포츠를 장려했다면 지금은 오락과 취미에 몰두해 있고요. 산업사회에서는 계몽적 교육적 활동을 주로 했다면 오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향락적이고 자기지향적인 활동을 한다. 그리고요. 신사숙녀형 여가를 기대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질서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예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자기 표현형 여가 활동을 해서 누구나 자기 표현에 막힘이 없죠. 요즘에는요. 그리고 여가 활동 공간이 상당히 산업사회는 부족했는데 요즘 후기 산업사회 가면서 여가 활동 공간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역 중심의 여가 활동에서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으로 변해갔고, 이 가족도 나중에는 더 현대로 가면 1인 가구, 뭐 대양 가족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죠. 세대 간 격차의 존재는 당연히 이제 과거 산업사회에는 존재했고요. 현재는 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또 그 AI 등 또 새로운 이제 비대면 부분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세대 간 격차가 다소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여가라는 것을 일종의 활동 양식으로 봤는데, 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일종의 생활 양식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활동을 넘어서 아예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에 대해서 쭉 일반론을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여가라는 개념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과거 근대 문제에서의 여가의 특징은 상당히 기능적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정서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